우리는 모두 일상 속에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기쁨, 슬픔, 분노, 불안 등 때로는 감정이 우리를 휘감고 쉽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품격 있는 사람들은 이런 감정을 잘 다스리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노를 다스리는 법입니다. 분노는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 중에서 가장 강렬하고 그 감정의 여파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감정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분노를 느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누군가의 행동이 나를 자극할 때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들이 있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감정을 잘 다뤄야 한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여러 배로 커질 수 있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감정을 제어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반응을 즉각적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감정을 표출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상황을 되돌아봅니다. 이 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분노를 표출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시간을 주어 감정을 가라앉히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깊은 숨을 몇 번 내쉬거나 잠시 자리를 피하거나 조용히 생각할 시간을 갖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을 진정시킵니다. 이렇게 감정을 잠시 멈추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면 그때 비로소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분노를 제어하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설적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분노는 불만이나 불쾌함에서 발생하지만 품격 있는 사람들은 그 불만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감정을 다루려고 합니다. 분노를 바로 표출하기보다는 그 감정을 건설적인 방식으로 풀어내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감정을 표현할 때는 공격적인 말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차분히 설명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건설적인 방식으로 감정을 다루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도 상처를 주지 않고 상황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분노는 결국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분노를 통제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더욱 성숙시키고 더 나아가 그들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를 얻습니다. 감정을 잘 다스릴수록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결국 분노를 잘 다스린 사람은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불안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불안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이 불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자녀의 독립, 직장 내 변화,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원인으로 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품격 있는 사람들은 불안을 그냥 방치하거나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안을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합니다. 불안을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은 불안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면 그것을 억누르거나 아니면 그것이 불쾌하다는 이유로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품격 있는 사람들은 불안을 그 자체로 인정하고 그것이 자신에게 중요한 신호라는 점을 이해합니다. 불안은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에 대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안은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불안을 느낄 때는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왜 불안을 느끼는지, 무엇 때문에 그런 감정이 생겼는지 먼저 분석합니다. 불안을 다스리는 두 번째 방법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불안감을 느끼면 그 불안의 근원을 파악한 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불안이라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죠. 건강에 대한 불안이라면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나 운동을 통해 그 불안을 덜어내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불안이 주는 정보에 따라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불안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스스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불안을 다스리는 중요한 방법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낄 때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심호흡이나 명상, 운동 등을 통해 내면을 안정시키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단기적으로 불안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이며 긴장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불안을 보다 냉정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또한 몸을 움직이거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불안을 다스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불안을 다스리는 또 다른 중요한 원칙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불안을 느끼면 종종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고 그것에 집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품격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려고 노력합니다. 불안의 근원을 인식한 후 가능한 해결책을 찾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집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면 불안감을 줄일 수 있고 상황을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불안을 다스리는 핵심은 자기 자신을 믿고 차분히 상황을 분석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입니다. 불안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면 불안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불안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어떤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며 삶에서 더 큰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세 번째로 슬픔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슬픔은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감정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을 상실했을 때 슬픔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이런 슬픔을 다스리는 방법을 잘 아는 사람은 그 감정에 의해 휘둘리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강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슬픔을 억제하지 않고 그것을 건강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슬픔을 숨기거나 무시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슬픔을 겪을 때는 그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자신에게 시간을 주며 위로합니다. 감정을 억제하지 않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함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는 태도를 취합니다. 슬픔을 억누르면 그 감정은 결국 더욱 깊어지고 나중에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과정은 감정을 건강하게 처리하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슬픔을 지나치게 오래 끌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슬픔에 빠져서 지나치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그들은 감정을 충분히 느끼되 시간이 지나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회복하려는 방법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일상 속에서 자신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작은 기쁨을 찾아보거나 취미 활동을 통해 자신을 돌보며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슬픔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것에 갇히지 않고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힘이 필요합니다. 또한 슬픔을 겪은 후에는 그 경험을 성장할 기회로 삼으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슬픔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숙을 얻을 수 있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슬픔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그것이 지나간 후에는 더 나은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습니다. 슬픔을 다스리며 결국 그것을 자기 발전의 발판으로 삼는 것이 진정한 품격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네 번째로 기쁨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기쁨은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 중 가장 긍정적이고 즐거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기쁨을 과도하게 표현하거나 지나치게 흥분하는 것은 관계에서의 균형을 잃게 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을 조절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기쁨을 즐기되 그것을 절제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쁨을 느낄 때 품격 있는 사람들은 그 기쁨을 과도하게 드러내지 않고 내면에서 조용히 즐기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기쁨을 너무 과하게 표현하는 대신 자신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방법을 찾습니다. 기쁨을 나누는 것은 행복을 더욱 커지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방식으로 기쁨을 나누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기쁨을 다스리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자기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기쁨에 너무 빠지면 일상의 목표나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품격 있는 사람들은 기쁨 속에서도 목표와 방향을 잃지 않고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은 지나치게 기뻐하거나 흥분하지 않으며 조화를 이루며 기쁨을 즐깁니다. 이는 그들이 일상에서 얼마나 신중하고 균형 잡힌 사고방식을 유지하는지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기쁨을 다스리는 법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건설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며 자신의 삶에서 조화롭게 기쁨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기쁨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깊은 이해와 존경을 받으며 언제나 자연스러운 행복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기 연민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자기 연민은 때때로 우리를 자신의 감정에 너무 갇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혹은 실패나 상실을 경험했을 때 자연스럽게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연민에 빠지면 부정적인 감정에 계속 묶여 자신을 발전시키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격려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자기 연민을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을 너무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으며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고민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그 상황에서 배울 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나 어려움은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자기 존중감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그 상황을 벗어날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 합니다. 대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아가며 자기 연민을 극복하는 힘을 기릅니다. 결국 자기 연민을 다스리는 핵심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고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조차 자기 자신을 지지하고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며 그 과정에서 내면의 강함을 키웁니다. 결론적으로 품격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어떻게 건강하게 표현할지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감정을 잘 다스린다는 건 단순히 남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능력이라는 점이에요. 결국 감정을 잘 다스리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고 삶에서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감정의 흐름을 잘 살피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도 품격 있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게 될 거랍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앞으로도 더 많은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